어릴 적 소화가 안 될 때 어머니께서 바늘로 손을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매실청을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속이 쓰리거나 그러면 매실청을 좀 타서 먹기도 하거든요. 매실이 정말로 소화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매실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5, 6월이 제철인 매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록 매실인 청매가 있고요. 이 청매가 좀 더 익으면 노란색인 황매가 됩니다.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매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과일 중에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실이 독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씨앗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독성 물질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프로폴리스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청매를 비롯하여서 살구라든지 복숭아 씨에도 아주 강한 독이 들어있는데요. 혹시 청산가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독 중에서도 아주 강한 맹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매실 씨나 복숭아나 살구 씨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아나수소이고요. 이것이 바로 청산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아주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매실이 충분히 있게 되면 그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청매보다는 잘 익은 황매에 훨씬 적게 들어있고요. 청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숙성이 된 것은 그 함량이 작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매씨를 담그실 때는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당 분해와 절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당히 물러집니다. 적당하게 물러졌을 때 씨를 제거하고 다시 숙성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매실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실주에도 매실이 들어있는 술이 있습니다. 그 술 안에 매실을 보시면 씨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씨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씨를 추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 또 청매를 내가 잘못 담궈서 너무 독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익은 청매의 경우는 하루에 100개 이상 드셔야 문제가 될 정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이 무조건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천식이나 폐렴이 있을 때 약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분이 바로 이러한 성분들입니다. 은행에도 들어있는데요. 은행이 기관지나 폐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적당히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아미그달린입니다. 청매의 효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는 물론 소화기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여성의 경우라면 생리불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잘못 드셨을 때 배앓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매실의 경우는 살균력과 해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탈이 난 경우에 드셔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매실 액기스를 드실 경우라면 원액 그대로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물에 희석해서 드시라고 하면 찬물에 희석해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어떻게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요즘 날씨가 꽤 더운 날씨다 보니까 차게 해서 드시면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좋겠죠. 집에서 매실청을 좀 담궈야 될 것 같거든요. 좋은 매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매실을 고르는 법과 매실을 담그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좋은 매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처가 나거나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이상한 것들을 고르지 않고 매끈한 것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실을 만져봤을 때 단단한 매실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매의 경우에 물러진 매실을 고르게 되면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실청을 담그시기 위해서는 꼭 단단한 매실을 고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것은 매실에도 약간의 솜털같이 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털들이 잘 나와 있고 많이 빠지지 않는 매실을 고르시는 게 싱싱하고 좋은 매실을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매실청을 담그는 방법인데요. 매실청에다가 설탕을 많이 집어넣고 담그시면 매실청이 잘 담궈지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 알려져 있는 방법들입니다. 매실청은 발효를 통해서 매실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탕을 많이 담그게 되면은 매실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실잼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매실청을 가정에서 담그실 때 매실 1과 설탕의 비율 1로 해서 담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엑기스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당 절임이 되어져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매실에서 엑기스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분만 빠져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삼투압이라고 들어보셨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짙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탕의 양이 바깥이 많고 매실 안에는 적으니까 매실 안에 들어있던 수분이 빠져나와서 설탕을 녹인 것입니다. 설탕 1, 매실 1로 만든 매실청은 대부분 설탕물을 드신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몸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의외로 많이들 드시는데 이것은 설탕물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실청을 담그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매실청을 담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매실을 구입하셨다면 씻을 때 너무 박박 씻거나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두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매실 껍데기에 매실을 발효시킬 효모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박박 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매실청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씻으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불순물만 제거하신 다음에 물에 담갔다가 후루루 한 두세 번 정도만 헹궈내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실청을 담근 용기인데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유리로 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잡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문지 같은 것들을 태워서 한번 살균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실을 담그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매실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설탕을 가득 부어가지고 딱 밀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매실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실 한 켜, 설탕 한 켜, 매실 한 켜, 설탕 한 켜, 매실을 담그셔야 되는데요. 사용되는 설탕의 양은 매실의 양의 3분의 2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냥 매실만 담가놔도 발효가 일어날 텐데 왜 이곳에다 설탕을 집어넣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실 껍데기에는 매실에 살고 있는 효모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효모균이 무엇을 좋아하냐면 당분을 좋아합니다. 효모균에 의해서 당분을 먹고 여러 가지 효소가 많이 나와야 매실이 분해가 돼서 그 엑기스가 만들어지는데요. 단순히 설탕만 많이 집어넣게 되면 설탕물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설탕을 집어넣는 이유는 단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효모균에 의해서 잘 발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이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매실청을 드셔보신 기억이 있으신데 매실청의 맛이 달던가요? 시던가요? 저는 달달해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매실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발효가 일어나면 약간 신맛도 나고요. 약간 알코올 맛도 나는 것이 정확하게 발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실 엑기스는 그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청을 담그기 위해서는 단단한 매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털이 깨끗하고 윤기 있게 잘 나와 있는 것들을 고르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잘 고르신 매실을 씻으실 때는 너무 박박 씻으시면 안 되고 두세 번 정도 헹궈내시는 정도로 씻으셔도 충분합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설탕물을 드시게 되기 때문에 발효를 위해서 설탕의 양은 매실의 양의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매실청은 소화기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로도 회복해주고요. 배탈이 났었을 때도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비도 예방해줄 수가 있고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철에 갈증이 날 때도 여러 가지 이온 음료를 드시기보다는 매실청을 희석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매실청을 잘 담궈 두시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정에서 매실청은 한 번쯤 담가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